우리는 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과거에 머물려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조건이며 삶 자체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변화는 불안하지만 또한 자유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매 순간 달라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변화를 거부하려 할까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매달리고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글은 변화를 피하려는 우리의 본능과 마주하고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변화는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의 문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은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잠자리에 들 때면 그날 아침에 내가 이미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변화가 상태이고 정체가 착각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 심지어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어도 그 장소는 시간과 함께 변화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같은 강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다른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의 뿌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변화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위협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내일이 오늘과 같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분열하고 재생되며 생각은 새로운 경험과 만나 변화하고 감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물이 바위를 감싸 돌아가듯 우리도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고 어떤 관계가 끝나면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형태를 포기해야 하듯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에 저항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의 일부이기도 하고
오랜 습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항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부정의 형태로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라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의 형태로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며 현실을 바꾸려 애씁니다. 또 때로는 절망의 형태로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망쳤어라며 체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화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저항에만 머물러 있을 때 생깁니다. 저항은 일시적인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고 성장을 막습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받아들임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창조적 대응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단계별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것이 사라지면서 오는 불안감과 상실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항의 단계가 옵니다. 현실을 부인하거나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용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적응과 성장입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단계마다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충격과 혼란은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저항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수용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키워주고 적응은 새로운 힘을 길러줍니다. 받아들임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며 마음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변화가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변화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내면의 힘, 숨겨져 있던 가능성, 새로운 관점과 태도들이 변화라는 촉매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습관적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루틴을 따르고 익숙한 방식으로 사고하며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의 표면만 보고 그 깊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찾아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존의 틀이 흔들리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발견은 때로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나? 이런 일에 관심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하고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낯선 상황으로 이끌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낯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발견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변화 과정에서 자신의 약함이나 한계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용기가 부족하다거나 예상보다 의존적이라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견조차도 성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바꿀 수도 없지만 알게 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노력해서 극복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자아는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발견한 나와 내일 발견할 나는 또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발견의 과정은 흥미롭고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면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들은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변화는 자아 발견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우리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흐름 속에서 발견하는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자신이 되고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위험을 예측하려 하며 확실한 보장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려 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불확실성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은 그것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확실하다면 삶은 얼마나 지루하고 의미 없을까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의 다음 선율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적응 능력입니다. 이런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계획은 세우되 그것에 고착되지 않고 목표는 정하되 과정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고 한 가지 꿈이 무너지면 새로운 꿈을 키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은 또한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런 겸손함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들입니다. 외부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이런 내적 자산들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또한 불확실성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의 행복, 지금의 사랑, 현재의 평안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확실성과 함께 춤추는 삶은 모험으로 가득합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기회가 되고 예상치 못한 기쁨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겠지만 그것조차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예술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공식이나 완벽한 답이 있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과 직관,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예술 작품으로 말입니다. 삶에서 상실은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꿈꾸던 일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며 건강이나 젊음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상실의 순간에 우리는 깊은 슬픔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상실의 다른 면에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먼저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건 꿈이야, 일시적인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의 단계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현실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받아들임이 곧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기반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작점입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깨달음은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또한 상실은 우리의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잃으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고 처음에는 그 빈 공간이 아프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간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꿈, 새로운 관점들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상실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회복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했던 상황을 견뎌내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경험은 미래의 어려움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상실과 새로운 시작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는 순간 다른 문이 열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 사라지는 동시에 다른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닫힌 문에만 집중하지 않고 열린 문을 찾아보는 관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길로 나서는 것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 없이는 성장도 새로운 경험도 불가능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견뎌낸 사람은 이미 큰 용기를 증명한 것입니다. 때로는 상실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절망적으로 느껴졌던 일이 나중에 보면 전화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한 사업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끝난 관계가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상실과 새로운 시작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상실의 아픔은 즉시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시작의 결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실과 새로운 시작은 삶의 리듬 같은 것입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듯 무언가를 놓아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리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고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며 상실과 새로운 시작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철학은 책에서 배운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진실한 깨달음들입니다. 처음 큰 변화를 경험했을 때 나는 그것을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흔들렸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때의 나는 변화를 적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적이 아니라 교사였다는 것을. 변화는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보여주며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전보다 더 유연하고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통해 배운 첫 번째 철학은 완벽함에 대한 환상 버리기입니다. 이전에 나는 완벽한 계획, 완벽한 관계, 완벽한 상황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완벽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한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신 충분히 좋은 것에 만족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은 과정에 집중하기입니다. 이전에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원하는 상황이 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이 실제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철학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인정하기입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개념처럼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들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 결점이 있는 사람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네 번째로 체득한 것은 현재 순간의 힘입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괴로워할 때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유일한 평안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지금 느끼는 감각,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변화의 불안함이 가라앉았습니다. 다섯 번째 철학은 관계의 소중함 재발견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가 정말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의 변화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미 창조하기입니다. 변화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변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변화는 종종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소중함,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사람의 소중함을 변화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철학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조금씩 다듬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들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삶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화와 함께하는 삶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정해진 공식이나 완벽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와 함께하는 삶의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변화를 완전히 거부하지도 무작정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어떤 변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변화는 지혜롭게 저항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삶의 예술가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리듬감입니다. 변화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급하게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가 있고 천천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음악에서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이 조화를 이루듯 삶에서도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색채감도 중요합니다. 변화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밝고 희망적이고 때로는 어둡고 슬픕니다. 한 가지 색깔만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색깔을 받아들일 때 삶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슬픔도 기쁨도 불안도 평온도 모두 삶의 소중한 색깔들입니다. 변화와 함께하는 삶에서 창조성은 필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사고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창조성을 자극하고 발전시켜줍니다. 용기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변화는 항상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불확실성 앞에서 발걸음을 내디디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무모함과는 다릅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위험을 평가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변화와 함께하는 삶의 예술가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단한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살아남습니다. 자신의 원칙과 가치는 지키되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한 예술적 요소입니다. 변화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상실 속에서도 남은 것들에 감사하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능성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성장할 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나도 배울 수 있습니다. 변화와 함께하는 삶은 완성되지 않는 작품입니다. 매일 새로운 붓질을 더하고 새로운 색깔을 칠하며 새로운 선을 그어나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생기지만 그 모든 것이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당신도 변화와 함께하는 삶의 예술가가 되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완벽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라는 동반자와 함께 아름다운 삶의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그 작품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오직 당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소중한 예술품이 될 것입니다.